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가치를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조화 속에서 고독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사랑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고 신성한 무언가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현재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고독을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의도적인 자기 성찰 행위로 간주하면서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사회는 때때로 그들에게 외로운, 반항적인 또는 심지어 불완전한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 현상에서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고독을 일종의 도가니로 여겼는데 그 안에서 아니무스, 즉 그녀의 내면의 남성적인 시작, 그녀의 그림자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파트너가 있든 없든 개별화, 즉 완전성을 얻는 길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진실, 즉 고독이 해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의 정체성은 아내, 어머니, 가정의 수호자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돌보고 복종하고 가족 구조를 지원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독립은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신 여성은 동정심이나 의심을 받았고 그녀의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실패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상처나 실망감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진실, 즉 행복은 삶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안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독립, 교육 접근성 및 가부장적 기반의 점진적인 붕괴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할머니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이유 뒤에는 더 심오한 심리적 발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독립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원형적 성격을 지닙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남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 안에 살고 있는 무의식적인 남성 에너지인 아니무스와 대결합니다. 융은 모든 여성이 자신의 지성, 주장 및 권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안전이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 문제에서 남성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는 그림자 속에 남아있거나 심지어 그녀의 개성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바로 고독이 그녀가 잠자는 힘을 일깨우도록 자극합니다. 이제 그녀는 한때 이상적인 파트너에게서 찾았던 자질, 즉 강인한 성격,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및 내면의 권위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핵심은 남성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시작을 자신의 본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복잡성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론은 그녀가 불완전하고 그녀의 독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나 융 심리학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니무스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아니무스와 관계를 구축하는 여성은 진정성을 얻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남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성에 의존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서 남성성을 만납니다. 문제는 왜 그녀가 혼자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과정에서 그녀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에는 개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별화는 사회가 부과한 고정관념과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넘어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가 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고독을 선택한 여성에게 고독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종의 연금술 용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끊임없이 비치는 반영이 없는 그녀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외딴 공간에서 산만함이 사라지고 자신 속으로의 매혹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윤근 고독은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자기 성찰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복잡성으로부터의 도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립된 여성은 내부 방어 장벽을 파괴하는 대신 강화하여 발달을 늦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의식적으로 선택된다면 자기 실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어떤 외부 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그림자와의 작업은 불가피해집니다. 윤기정의한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숨기는 우리 정신의 일부이며 종종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적 기대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게 사는 여성에게 이 그림자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조용한 동반자가 아니라 마비시키는 시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둘러싸여 인생을 마칠 것이다. 너무 까다롭다. 이기적이다. 와 같은 사회적 고정관념은 그녀의 내면 세계에서 메아리치며 깊이 뿌리박힌 수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립심조차도 여성이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취약성과 친밀함에 뚫을 수 없는 갑옷을 두른다면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와의 충돌에 그녀의 엄청난 개인적 성장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잃어버린 힘을 되찾습니다. 사회가 강요한 판단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성과 세상에 대한 개방성을 결합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삶에 조화롭게 통합하는 대신 인간의 필요로부터 도피하는 위험한 영적 도피주의의 함정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의 핵심에 놓여 있는 역설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대담하게 밝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독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입문,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변모합니다. 이 길을 선택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상에 따라 완벽하거나 자급자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훨씬 더 진실되고 진짜가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거나 그 그림자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독과 세상과의 연결, 독립성과 취약성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이미 온전한 인격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운 여성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고독 속에서 불행하다는 가정, 즉 고독이 자동으로 고통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고립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단절감에서 비롯되는 반면 고립은 의식적인 선택,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윤근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인 여성은 세상과의 연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 연결을 재정의할 뿐입니다. 그녀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깊은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혼자 사는 여성이 마치 여성의 본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만 정의되는 것처럼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연구는 이러한 구식 관점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여성성은 외부 역할이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 수용성, 직관, 창의성 및 내면의 강인함을 결합한 특별한 존재 방식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그녀를 사로잡았던 강요된 투사나 기대에서 벗어나 종종 그것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내적 투쟁과 외적 투쟁은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종종 미묘한 암시, 비난하는 시선 또는 공개적인 동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면서 가혹할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친척들은 언제 드디어 정착할 거니? 라고 묻곤 하는데 마치 여성의 삶은 파트너를 찾으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행한 노처녀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외로운 여성을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갑자기 자신의 독립성에서 힘을 보지 못하고 결핍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익한 고립과 해로운 고립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 여성이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 형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반대로 고립은 종종 현실로부터의 도피,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과 정신적 상처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윤기 강조했듯이 진정한 개인적 성장의 목표는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온전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립을 추구하는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 즉 무의식적이고 보기 흉한 자신의 측면과 충돌하는 것을 피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여성은 이 그림자를 면밀히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과제는 사회가 강요하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독이 해방의 방식인지 아니면 문제로부터의 도피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살아가는 여성은 끊임없이 이 딜레마를 제고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인식과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그녀의 고독이 억압적인 감옥이 될지 아니면 심오한 자기 인식,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융학파의 여성 원형 분석은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독의 길은 예로부터 지혜로 향하는 입문 과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원형은 전통적으로 보살핌과 다산과 관련이 있지만 그 그림자 측면에는 자기 지지와 자급자족 능력이란 덜 중요하지 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 때 그녀는 이 원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이자 아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노파 원형은 대인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독의 용광로에서 자기 인식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연금술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여기에 심오한 역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내면의 자유와 독립을 얻습니다. 고대부터 신화와 심리학은 한 가지 점에 동의합니다. 자립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작업을 요구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과거 문화에서 여성의 고독은 비난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숲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순결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나 고독 속에서 통찰력을 얻는 델포이의 예언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원형은 현대 사회가 고독으로 간주하여 경시하는 것이 실제로 개인적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인 신성한 공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명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윤근 이 과정을 외부에서 강요된 고정관념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내면의 여정인 개별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자립의 길을 선택하는 현대 여성은 여성의 자기 결정과 독립의 고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고독 속에서 영감과 힘을 얻은 뛰어난 여성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야생의 자유를 위해 결혼을 거부한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는 그러한 독립의 한 예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의 창의성을 위한 개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융 학파의 개별화 이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고독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재성과 자기 실현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했습니다. 슬라브 민담에 나오는 무섭고 동시에 현명한 노파인 바바, 야가와 같은 신화적인 인물조차도 홀로 서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양가적인 태도, 즉 그들의 힘에 대한 필요성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목소리들은 이 고무적인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오디세이에서 얻은 소중한 발견들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침묵의 세월을 뚫고 쏟아지는 햇살처럼 독특한 목소리를 낸 화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끊임없는 의심과 과도한 보험을 버리고 자신의 직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 기업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면 세계의 고독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인식한 치유사를 기억해 봅시다. 이 이야기들은 융의 깊은 확신, 즉 어떤 진실은 고독의 순간에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반영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과 함께한 세월을 여성성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자아의 모든 측면을 느끼며 살기 시작한 시간으로 회상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침묵 속에서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캔버스에 그려진 밝은 획과 같은 이러한 증언들은 보편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진 여성은 종종 결코 진정으로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깊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재평가로 마무리됩니다. 홀로 사는 삶이 결핍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된 신성한 여성성과 가장 깊은 연결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길을 택한 여성은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긴 여사제, 신비주의자, 창조자들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그녀의 고독은 텅 비고 생명 없는 영역에서 그녀의 깊은 내면의 지혜에 조용한 목소리가 마침내 힘을 얻고 뚜렷하게 들리는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융의 맥락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극소수만이 찾는 것을 달성합니다. 단순한 독립이 아닌 진정한 개별화, 즉 자신의 존재 전체로의 개선입니다. 융 심리학의 프리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이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심리적, 영적 여정입니다. 고독은 그녀의 아직 겪지 못한 경험, 통합을 요구하는 아니무스, 맞서야 할 그림자, 그리고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폭로되어야 할 사회적 미신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고대 여성 지혜의 원형에 들어가 고독으로부터 자신의 주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낸 저명한 여성들과 신화 속 인물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급진적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남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면적인 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빛과 그림자, 힘과 취약성 등 자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기꺼이 만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언입니다. 자신과의 이 운명적인 만남에서 여주인공은 놀라운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외부 세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왔던 사랑, 인정, 소속감은 항상 그녀의 내면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질문이 던져집니다. 고독이 온전함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여전히 그것을 금지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까요?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계시가 탄생할 때 침묵에 변화시키는 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을까요? 혼자 살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든 자기 인식에 대한 초대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 신화, 내면 탐구를 결합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호기심을 유지하고 질문을 멈추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의 길을 걸어